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 미점령군하고 미국 철수에 대해서 제가 아닙니다. 여기 철수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날 것이다 하는 이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 우리는 눈치 못 챈 거야.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에서 오늘 바로 이 시간 토요일날 이루어지는 이 상황을 이 사람은 30년 전에 이미 책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걸로 끝난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어느 날처럼 광화문 광장에 촛불 시위와 태극기 집회가 극렬하게 대치를 할 것이다. 그때에 북한의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경찰 아저씨들 잘 들어요. 혹시 지금 이미 간첩되어 있는 사람은 빨리 자수해요. 북한의 간첩들이 경찰복으로 갈아입고 바로 조선일보 빌딩 요 앞에 파이낸스 빌딩 여기 올라가서 여러분 태극기를 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쏘느냐? 바로 촛불 시위 쪽에 자기들 편을 쏜다는 거예요. 총을 쏘면 20, 30명 죽겠죠.
죽으면 바로 촛불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바로 내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내전으로. 다시 말해서 뭐냐, 광주 사태를 광화문에서 재현하겠다 이거야. 이래서 내전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미 전국의 모든 대한민국은 간첩 조직에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난다는 거야. 이것을 누가 확인해 주느냐. 자, 트럼프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 더 센 사람이요. 이 사람 소개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틀어봐 주세요.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And for because tomorrow it will be you.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은 미국의 육사인 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수석으로 또 수료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트럼프 대통령 때 1년간 미 CIA 국장을 하고 국장이 끝난 다음에 또 한 1년간 미 국무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우파 인사이고 끊임없이 차기 대통령에 거명되는 분입니다. 자, 이 바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올해도 전에 바로 한 달 전에 요 앞에 있는 조선일보에서 세계 국제 정치학 포럼을 했어요. 여기에 연사로 불러와서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음은 대한민국이다. 이 사람이 옛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미국에 작년에 갔을 때 나를 돕고 있는, 한 달에 5만 불씩 내가 내는데 7,500만 원씩, 미국의 로펌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상원 의원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지 않겠냐. 이번에도 또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이랬어요. 그 사람 다 지나간 옛날 사람이잖아. 나는 현역 상원 의원을 만나겠다 했더니 취소가 됐어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나간 사람이 아니더라고. 세계의 CIA 국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정보의 1인자더라고.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에 소집한 것도 사실은 그분이 직접 나한테 연락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말한 말, 그 다음에 말 세 사람 건너뛰어서 로펌에서 나한테 연락을 해줘서 지금 마지막 행동을 곧 강화문에서 하려고 한다. 이 정보가 그래서 온 거예요, 저한테.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넘겨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근래 사람이 이렇게 확인까지 해준 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인버그 장관의 다음 전쟁도 이건 소설책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을 지내면서 미 국방부의 컴퓨터 안에 있는 앞으로의 전쟁 시나리오를 완전 숙달한 상태에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5군데서 일어날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가능성이 큰 것이 한국이다. 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미 CIA 국장을 지내고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유수한 인터넷과 또 신문 방송에 기고를 하는 분이 요번에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흘려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 국민을 향하여 책망하고 멍청하다고 할 사람은 선지자밖에 없어요. 선지자는요, 국민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요. 국민을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은 장경동 목사님이 인기를 먹고 살아요. 나는요, 국민들한테 돌에 맞아서, 그 중에서도 핵심되는 여러분들한테 내 연사라고 내려가면 여러분이 돌멩이 돼서 나를 바로 머리를 쳐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의 사실의 말을 하면 안 믿고 왜 5.18을 저렇게 덮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전라북도에 97살 되신 고정간첩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할아버지를 영상을 내가 들려줄 테니까, 이분은 나이가 95에 8세야. 98세니까 1세기를 살은 거야. 1세기. 여기 50살 때 죽은 사람은요 배를 사는 거야. 이분은 전라북도 임실이 고향인데 빨갱이 구덩이에서 해방되기 전에 이미 남노당에 가입하여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동네 어른들 완장, 어성들에게 완장을 채워주니까, 그래서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동네 지주 어른들을 찔렀어. 그리고 낙동강 전투에 갔던 인민군이 쫓겨가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이제 대한민국에 살 수 없다. 왜? 지주들 어른들을 찔렀기 때문에. 너는 살기 위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라. 엄마의 권유로 북한에 가서 24년을 살다가 4년 동안 북한의 간첩의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난파되어서 고정간첩을 했는데, 그렇게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1번 내려가면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 엄마가 임실에 살아있었다. 엄마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교육받았는데도 인천의 월미도에서 반잠수장을 통하여 딱 대한민국에 발을 들어놓고 나니까 눈에서 엄마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결국 북한의 간첩 교육을 어기고 엄마를 만난 후에 전향을 했어. 오늘도 살아계신 이 고정간첩의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증언을. 이러한 살아있는 선지자, 우리나라는요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를 세워줬어요.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도 경고했어요. 이순신이가, 유성룡이가 이미 경고했다고. 왕이여 110만 대군을 일으켜 준비하지 않으면 이 조선은 일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지도자들이, 개자식들이, 왕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너무 이상해. 망하고 난 뒤에 후회한다고. 이번에는 먼저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자, 들어보세요. 안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 위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키는가. 자, 김국선 선생님, 바로 이 할아버지가 선배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중에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국정원장, 국정원 차장격입니다. 김국선 선생님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한국에다 보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일단 이 할아버지의 증언에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시위, 학생들 데모, 모든 소요, 모든 좌파 운동은 저 위에서 지시가 없이는 안 된다. 저 위에가 어딥니까? 북한에서 시켜서 한다. 북한에 시켜서. 기령에 의해서 한다. 그 선생님이 그때 북한에서 남한의 간첩을 수신할 때에 선생님이 그렇게 다 시켜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미순이 효순이 사건은 누가 했어요? 이제 저 할아버님 말씀 거기에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월호 사건, 맞습니다. 광우병도. 예. 북한의 지시 없이는 한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풀 영상, 이 바로 강원광장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미군들 물러가라 하는 이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고 다시 이어서 볼 텐데, 자, 틀어주세요. 풀 영상 좀. 수리하고 미국놈들 오르내자. 전쟁 연습 중단하라.
지시했어요? 뭐 물어보는 목사님이 좀 이상합니다. 무조건 북한이지요. 북한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지시했다고. 그렇게 접수하겠습니다. 그렇게 접수? 예, 예. 북한 말로 접수하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 예. 이거 다 북한에서 지시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모인 숫자를 한번 보라고. 그리고 주장을 보라고. 이게 평양이요, 서울이요? 평양에서도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북한에서도 이렇게 못해요. 여기서 지금 외치는 저 구호, 자기 분노 외침, 가장진물, 이 모든 게 다 북한에서 지시한 겁니다. 제가 놀라는 것은요, 북한에서는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저 퍼레이드도 하고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외치지만 그건 조직적으로 지시를 해서 무식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외치는 소리 듣었지요. 자기 신념에 찬, 분노에 찬, 저럴 수가 없어요. 오늘 대한민국은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매번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저는요, 솔직히 저도 세계 여러 나라 못 가본 나라가 없어요. 저는 대한민국에 처음에 왔을 때는요, 좀 큰 나라 많이 다니다 나니까 뭐 그닥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저도 이제 한 10년 됐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고 자유가 넘치고 복되는 나라가 없다고 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저렇게 비명소리처럼 외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하는가? 김정은이 세력, 빨갱이 세력, 간첩 세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우리 대한민국을 허물려고 날뛰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에는 좌파 세력의 중심인 민주당, 민주당의 중심에는 미군 철수를 외치는 이재명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 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이 싹 잡아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을 안 잡아 넣으니까 이들의 확대가 돼가지고 지난 선거에 보니까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이 결국은 여기에 넘어간 거예요. 도대체가 이재명의 제1정책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을 지켜본 98세 된 고정관점 할아버지는 통곡하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대한민국 끝났다는 거야. 그 이유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왜 대한민국 끝나느냐?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한 세기를 사는 살아있는 증인이요 책이요 책. 이 할아버지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없는 거예요. 자,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누가 추동에 대해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근혜예요. 제2의 박근혜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이것을 지금 대회하는 장소가 전주요, 전주. 전주인데 여기 모인 사람들 봐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모였는데 이분들이 드디어 전라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는 우리 황경순 대장이 지금 전라도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속을 걸 속아야지. 바로 이 할아버지가 북한에 가서 23년 살다가 4년 동안 간첩교육을 받고 마지막 파송하기 전날 파티를 해주면서 한국에서 올라간 제일 높은 사람 홍명이가 누굽니까? 홍명이는 1948년 네. 남북 연석 회의 때 네. 저 한국에서 언론 활동을 하다가 저 북한에 올라와서 부수상, 최고인민회의 상위위원회 부위원장, 대남 담당 비서격지 일을 했던 김일성의 신임을 가장 크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회담을 해요. 회담. 이 대한민국을 6.25 이렇게 남침을 하려고 이미 그 전에 한국에 있는 저명한 인사 김구, 여운형, 김규식, 조수왕 이 모든 사람들을 평양으로 초청을 했어요.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들을 꼬시려고 그랬는 거예요. 이게 벌써 전쟁하겠다는 예비 동작입니다. 반드시요 김신조가 박정희의 목을 따러 왔수다 하기 전에 회담부터 먼저예요. 7.4 공동성명. 이 북한 애들은요 이건 믿을 인간이 안 되는 거야. 그때 올라간 사람들이 그 중에서 김구가 평양 가서 연설하는 거 들어봐요. 김구는요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야. 왜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냐? 해방되기 전에 김구와 해방되기 후에 김구는 한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야. 해방되기 전에 김구는 위대한 사람이야. 독립운동가로서. 그러나 해방된 후에는 6.25 전쟁과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이 김구입니다. 김구. 그래서 좌파 애들이 김구만 계속 띄우고 있는 거예요. 평양에 가서 김구가 연설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평양 가서 들어보세요. 뭐라고 연설해요? 본인은 일찍이 글을 배우지 못해 무식해서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글자를 적어가지고 나왔죠.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고국 분열의 위기를 만구하기 위하여 남북의 연결함에서 이 땅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의지할 매개를 상소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정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올라간 사람들이 한 480명? 예, 한 480명, 400명 정도 잘 됐네요. 평양으로 올라갔죠. 예. 올라가서 결국 김일성한테 속았잖아요. 예, 개인적으로 정보기관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 김일성이가 그 김구한테 예. 뭘 제안했다 그랬습니다. 통일된 대통령, 다시 말해서 저 김구는요 김일성을 민족의 지도자라고 전향했지. 아니 그리고 뭐 과수원 뜬다 그랬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 말 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그 인장을 김일성한테 바치면서. 자, 상해 임시정부의 그 훈장을 김일성한테 도장. 예. 상해 임시정부 그거는요 우리나라에 한때 그때 정부가 서기 전이야. 예. 그 임감 도장, 정부의 도장을 김일성한테 갖다 바쳤더니 예. 바치면서 뭐라 그랬어? 자기는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남조선에 화수바지나 하나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죠. 예. 참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하는 말이 예. 머지않아 남조선을 통일시키면 남조선의 대통령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내려온 김구는 그날부터 이승만을 반대하고 이승만의 50선거를 반대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니까 김구의 경호원이 안두희가 선생님이 평양 갔다 오더니 이상한 소리 한다 이거요. 자꾸만 50선거 하면 안 된다 이 소리 하니까 50선거 그냥 대답만 해요. 여러분 모르니까 50선거 안 했으면 대한민국 탄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식이 충만하니까 모르지. 무조건 안 된다 그래. 50선거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탄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김구가 와서 자꾸 헛소리 하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요. 김구를 지키고 있는 경호원이 안두희가 야 이 빨갱이들아 조용하게 지내가 이 빨갱이들. 김구의 경호원이 바로 총을 딱 쏴버려. 김구에다 경교장에서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힐. 그런데 좌파 애들은 지금요 계속 김구를 띄우려고 앞으로 돈을 10만원짜리 돈을 만들면 그 초상화에 이거 보세요. 이 10만원짜리 지금 5만원짜리가 제일 큰데 10만원짜리 화폐가 나온다는 거야. 나오는데 이게 김구로 돼요? 여기에 10만원짜리 화폐의 사진은 누가 들어가 있냐? 정광훈이가 들어가야지 왜 그래. 나는 이승만과 경쟁할 마음은 없어. 반드시 이승만이 들어가야 돼. 어찌하여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자 결론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간첩을 남한에 부지런히 밀어넣었다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지만요. 또 여기 새로운 사람 많아요. 예. 첫째, 국회에다 간첩을 넣었어 안 넣었어? 였습니다. 넣었죠? 예. 그 다음에 언론기관에다 넣었어 안 넣었어? 그는 뭐 너무나 대중적이니까 였다고 말하면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예. 정교조에 였습니다. 민노총에 였습니다. 국방부에 예.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한국교회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였습니다. 간첩 넣었어요. 예. 시간이 없어서 간첩 분별법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예. 그러면 간첩을 안 넣은 단체는 어딥니까? 없지요. 제가 그 신뢰를 한번 들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한민국의 간첩 파견을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는가 하면 간첩 더 열대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주요 이제 목사님 말씀인 것처럼 청와대, 국회, 국방부 할 것 없이 주요 요청기관에는 다였어요. 그래서 만땅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간첩 파견을 중단했다가 2012년 김정은이가 되면서 다시 대한민국의 간첩을 도였어요. 이것처럼 어느 대한민국은 사실 간첩이 다스리는 나라, 좌파가 통치하는 나라,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요 이거 너물로 두두면 안 됩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좌파한테요 지금 저 최후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라는 게 그래요. 한 발 양보하면 10발, 10발 양보하면 100발을 요구하는 게 좌파예요. 거의 바로 북한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좌파가 이길 거 같지만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민주당이 쪼개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반국가 세력을 정의하면서 우리는 승리하고 있고 짧은 기간 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김정은이를 청산하고 자유통일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살립시다. 오늘날 좌파와의 최후투쟁에서 승리자가 됩시다. 만세! 그러면 간첩 분별법을 이동호 교수님이 내가 하도 애를 써서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바로 간첩이다 하고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간첩이다. 간첩의 종류 첫째, 북한에서 직접 내려온 간첩, 직파간첩. 직파간첩에게 포섭된 간첩, 포섭간첩.
포섭 때 간첩한테 영향을 받아서 5년 이상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고정 간첩. 옆으로 자기는 간첩인 줄 모르는데 남편이 간첩인데 그 남편이 간첩이라도 가족들한테 말 안 하죠. 그러나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을 동조간첩. 동조간첩. 예. 이 동조간첩 이걸 어떻게 잡아내느냐? 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간첩이라는데 간첩 분별법입니다. 첫째 1번 읽어주세요. 북한의 3대 세습을 정당히 여기는 나쁜 사람.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은 그것도 국가니까 자기들이 다 질서를 따잖아. 이게 간첩이라는 거야. 두 번째 주사파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 옛날에 이동우잖아. 예. 참 네가 맞아. 전 위대한 수령을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맹세했었고 이와 같은 맹세를 나만 아니고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도 있었고 임종석이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우 교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빨리 신나 가져와. 여기서 불 질러 가서 이동우 죽여. 목사님 옆에서 맨날 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원래 소림사의 왕초들은 연세대학 나왔죠. 예. 그 밑에 언더에서 사실은 앞에 나가서 투쟁한 사람을 키운 사람 아니야. 예. 제가 임종석이라든지 이인영이라든지. 예, 임종석의 그 비밀 지하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잡았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이동우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예요. 3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주한미군 철수의 1인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그러면 이건 다 간첩한 거야. 간첩한 맞습니다. 거야. 자 4번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 4번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 6번 북한의 핵무기를 정당히 여기는 사람. 이게 뭐냐? 핵무기 북한에 만드는 게 더 좋아. 왜? 통일되면 우리 거가 되니까. 이거 간첩이야 간첩. 7번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 자, 손 들어봐. 북한 더 좋아하는 사람 없어? 이것이 경찰관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바로 현장 체포해야 돼. 다음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비판하지 못하는 사람. 자, 요거는 김구성 선생님이 불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을 못하는 사람은 간첩이라 그러는데 내가 반문하겠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간첩이 자기를 속이려고 자기를 숨기려고 일부러 말이야. 나도요 이 싸움을 30년 하면서 저 민노총에다 간첩을 3명 심어놨거든. 3명 우리 간첩을 정교조에다 3명 내가 심어놨다고. 안 그러면 이 싸움을 못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보좌관 중에 2명은 내 간첩이야. 근데 걔들이 10년 동안 안 잡혀. 정광훈의 간첩이라는 걸 안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서 내 욕을 제일 세게 해요. 정광훈 개새끼, 반스 목사, 무슨 목사.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야. 그와 같이 한국에 와 있는 간첩들도 자기를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욕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김일성 개새끼. 근데 그 말을 왜 못하는 거예요? 간첩.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하는 것처럼 최고 존엄이라는 존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통치자 수령이 없이는 개개인의 삶이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더 나가서 이제처럼 파견되는 간첩한데도 최고 존엄을 비방하는 말은 절대 금지돼 있습니다. 금지돼 있어. 그러니까 이해하려면 여기 많은 성도분들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보고 성도들이 야이 망한 놈은 하느님 예수 개새끼 이렇게 먹히지요. 그거 못하지. 예. 순교하면 순교했지. 그거하고 똑같구나. 그보다 더 많은. 그보다 또 해. 했던 죽으니까. 이동 오빠. 아니 왜 인종석하고 그 다음에 이인영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장관을 한다는 사람한테 전희경 의원이 묻잖아요. 전향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전향하는 건 당연하지. 전향했기 때문에 내가 장관하려고 그랬죠. 이 대답을 못하고 전향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런 질문 나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대답해요? 첫 번째는 전향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저희 입으로 전향했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을 지켜보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북한이 볼까봐. 그리고 자기 뒤에 지휘한 비밀 지도부들이 있잖아요. 지도부들이 걔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앞에 대는 거 절대로 전향했다 소리 못합니다. 이야, 기가 막히는구나. 자, 9번. 6.25 남침설을 부정하는 자. 6.25는 우리가 익혔다. 자, 10번. 대공수사기관의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 11번. 남북 분단이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12번.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를 주장하는 나쁜 놈. 13번. 국민이 아닌 민중을 사용하는 사람. 또. 사람이 먼저다를 주장하는 사람. 자, 우리 남조선의 용어는 국민이거든. 예, 국민이죠. 국민인데 사람이 먼저다. 그 새끼 누구요? 문재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주체 사상이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라고 이미 헌법에 딱 정해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건 북한이 쓴 용어예요. 그걸 문재인이 그대로 가져왔어요. 김학선 교수님 나오고. 참, 난 도대체 참. 이 비 오는데 왜 이런 행사를 왜 해야 되냐고. 사람이 먼저다. 저게 어디서 나온 용어요? 조금 전에 이동호 장로가 얘기했지만 북한 헌법 3조를 보면 북한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라고 헌법이 말하고 있어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전제로 한다. 그거를 본따서 아마 문재인이가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제주도 4.3 사건 가서 문재인이가 다시 한번 들어보라니까요. 목사님 저 화면 얼굴 좀 지지지 못해요? 보기 싫어?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장로님만 눈 잠깐 가려. 보기 싫어. 아니 저 꼴보기실에 지지지 해야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의 꿈이 여러분의 꿈 맞습니까? 이덕구 김달삼이가 일으킨 제주도 4.3 사건이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한결같아요. 사람의 속은 못 속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수십 번 내가 들어줬지만 이 자식이요, 한 번 실수했으면 내가요 이해를 해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 새끼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찼어요. 한번 들어봐요 다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명복 선생은 이 새끼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자고? 근데 이 개자식이 지금 양산에서 책 장사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아까 말했잖아. 고정관천 98세 할아버지가 김대중 자기가 간첩에 파송을 받을 때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이 되어라. 두 번째,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시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올지를 이미 먼저 안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 조영기 목사님 영상 한번 들어보세요. 조영기 목사님은요 오늘날 이런 세상에 올 줄 안 거야. 들어봐요 다시.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놔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우리와 종류가 다른 사람이요. 30년 전에 지금 이 광화문 광장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미리 안 사람이야. 그와 같은 김중건 목사님, 전라도의 최고의 지도자 CCC 총재 김중건 목사님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봐 주세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모습을 살던 사람이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임의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을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김일성 동상을 설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 지금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럼 교세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명예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최고의 어른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종류가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벌써 3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들어봐 주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족의 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자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단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확실히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호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30년 전에 이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인공기가 꺼쳐도 이걸 장일 목사님이 경상도에 붕괴로 갔다가 창원에서 사진을 찍어와서 장일 목사님이 찍어온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자, 이걸 보라고요. 창원 시청 앞에 개양된 거예요. 자, 태극기하고
저 인공기 북한 국기하고 똑같이 다 계약이라고. 저러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미 끝났다는 거야. 자, 박사님. 네. 박사님 앞에는 우산 씌워드려. 아, 괜찮습니다. 아, 목사님을 씌워드려. 아니야. 자, 보안법이 지금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존재는 하지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조금 전에 나왔지만 인공기 개항은요, 제가 볼 때는 국가보안법에 명백하게 위반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대한민국 안보를 전면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기 개항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데모했던 저 데모대들 그 자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표현의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내버려 두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이 커져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 결과적으로 뭐냐?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3대 대통령이 보안법 자체를 아예 무마시켜버렸고, 심지어 현재 국회의원인 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코로나를 빙자하여 교회가 코로나가 걸리면 그 교회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발의법을 76명이 교회 폐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 새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명단 내가 여러분에게 다 보내줄 테니까 이놈들은 100% 국회의원 출마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 박원순이가 세상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었고, 그래서 전철 타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전철 비용을 50억을 사랑제일교회에다가 물으라고 소송을 했어요. 소송을. 근데 어제부로 다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아니, 전철을 타는 숫자가 줄어든 것이 우리 교회 책임이요? 우리 교회 책임이요? 이런 개자식들이 용서 안 해요.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게 기도 오니까 최후 결론은 뭐냐? 이 모든 싸움은 어디서 끝나느냐? 내년 4월 10일 날 우파 정당이 합하여 200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 힌트를 한번 주시면. 네. 180석만 되지 왜 200석이 꼭 돼야 됩니까? 200석이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헌법을 고칠 수가 있고 가장 눈에 가시 같은 국회의원들을 제명시킬 수 있습니다. 제명. 예. 국회의원을 제명을 시켜? 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밌게도 그 경우에 제명을 당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잘립니다. 예를 들어서 깐죽거리는 안민석 같은 사람. 네네. 정청래. 네. 이거를 너 오늘부터 제명이야 그러면 제명이요? 제적 3분의 2가 찬성하면 즉 200명이 찬성하면 안민석도 바로 자격을 박탈합니다. 정청래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미향도 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제명을 시켜도 이 사람들은 사법부에 다툴 수 없습니다. 제소도 할 수 없다.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라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사항 보면 2항과 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200석 해야 돼 안 해야 돼? 199석만 가지도 안 돼. 반드시 200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석을 하려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문 광장에서 강문 세력 더하기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TV, 현의 마이크 4대 메이저 유튜브가 정강훈 목사와 연합하여 저거 국민의힘 정당으로 들어가자. 왜? 저것들은 대통령을 2명 만들어 줬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만들어 줬는데 지들끼리 싸우다가,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한 게 아니에요. 박근혜를 자기들이 탄핵해. 자기들이 김무성, 권승동, 장제원,
지들끼리 자기들이 세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깜빵에다 넣었어. 이명박을 깜빵에다 넣었어. 저는 뭐 국민의힘 정당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래도 200석을 만들겠다 들어갔더니 대구에 있는 홍준표 아저씨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님, 국민의힘 정당이 당신 거야? 당신 거냐고? 어디를 나가라고? 그것도 또 정강훈 목사 나가. 그래서 하도 나가라고 떠들어가지고 김기현 대표님은 또 어중간하게 해가지고 정강훈 목사님 입을 좀 닥쳐주시오. 예라이, 너희들은 정과자야, 정과자. 맞아. 자기 당 대통령을 탄핵시킨 정과자라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다 나가라. 나왔다 메롱, 나왔다 메롱.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와서 조영기 목사님, 김일권 목사님 만들어준 25년 전에 원래 이름은 기독자유통일당인데 여기는 안보단체, 여기 차관님하고 다들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해달라고 해서 기독자를 떼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자유통일당인데 나와서 자유통일당으로 이미 복귀한 사람이 54만 명이 넘었어. 가만히 있으면 쟤들이 덕이라도 볼 텐데. 이동 나와요. 빨갱이 대표야. 빨갱이 대표 나와. 아니 우리가 도와주려고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갔는데 예. 여기도 연구소에 예. 그 부소장 있죠. 예, 상근 부원장 있습니다. 부원장. 예. 그런데 거기 이제 그쪽 당에 있어봐서 아는데. 예, 그럼요. 왜 우리가 도와주려고 들어가는데 왜 우리 보고 나오라 그래요? 쟤들 보고 물어봐야 되는데 우선 정광훈 목사님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아니 그럼요. 정광훈 목사 혼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있고 지금 우리 자유통일당이라는 수많은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동안 주사파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저들 국회의원들을 지키는데 골몰했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애국운동에 헌신한 적도 목숨 걸어본 적도 없는 친구들인데 정통 애국 세력이 딱 들어오면 국민들이 딱 파악하게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역사의 주변적으로 밀려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 난 국회의원 되지도 않고 난 절대 안 해요. 나는요 한국교회 선지자 직분으로 영원히 가요. 국회의원은요 내 대신 장경동을 떠밀어 넣으려고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지금 장경동 목사를 꼬시고 있는 중인데 왜 나를 두려워해? 이번에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의힘 애들은.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에 그 최고위원 됐던 김재원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사실은 4등도 거론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표가 한 5만 표 정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이 국민의힘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17만 표로 1등을 해버렸습니다. 18만 표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연설 한번 해가지고 그게 3월 1일 딱 한 번 여기 왔을 뿐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꼴등이 수석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꼴등이요. 그러니까 정광훈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요. 내 위력을 알고. 그럼요, 위력을 아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이 돌대가리게 왜 그러냐? 내가 가서요 시시콜콜 간섭 안 한다니까. 그렇죠. 내가 할 말은 딱 하나야. 한국 교회는 80년 동안에 무조건 맹목적으로 우파 정당만 지지했어요. 이승만 때는 자유당, 박정희 때는 공화당, 그리고 전두환 때는 민정당, 박근혜 때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오직 우리는 일사천리로 한국교회는 지지를 해왔는데, 그런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뭐 정치에 간섭한 게 아니고 그 꼴 좋은 이거 하나,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법, 이거는 좀 만들지 말라.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주장하려고 도와준다 그랬는데 이 새끼들이 나가라 그런 거야. 이 개자식들이. 그래서 우리가 나왔어요. 다 나왔어. 도저히 저놈들은 내가 물어볼게. 만약에 200석을 만들어 준다 해도 쟤들이 또 윤석열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제 전쟁을 하고 지금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주사파들이 공격하면 먼저 위험하다 싶으면 자기보다 등 돌릴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줬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자,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대구 홍준표. 예. 홍준표 잘 알죠? 잘 알죠. 성준표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거기 또 예, 제가 선거 전략 최고 참모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아저씨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되는 그날에 이재명이를 대구로 불러가지고, 이야, 나는 홍준표가 그렇게 교환하는지 몰랐어요. 뭐라 그러냐, 저 용산은 정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용산이 누굽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까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 용산은 정치를 너무 모르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가서 좀 가르쳐 주세요. 미친놈, 아이고 정말. 할 말이 따로 있지. 야야야. 홍준표 아저씨, 당신은 우리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대구시장도 못해. 그러니까 쟤들은요, 아직도 4월 10일 내년에 선거도 끝나기 전에 벌써 윤석열하고 싸우는 거야. 벌써 이미 작년 3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하기 전에 3월 24일 날 민노총 대표자 대회에서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위해서 지금부터 윤석열 정권 시작부터 투쟁하겠다고 이미 결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아, 예, 국민의힘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전체 여러분, 비가 오지만 좀 귀찮지만 일어나서 우리 표현하면 하는데 우산을 높이 들고 바로 자유통일당으로 1천만 명이 가입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하여 내년 4월 10일 날 저 국민의힘 정당하고 합해서 우리 자유통일당하고 합해가지고 반드시 200석을 해내야 됩니다. 국민의힘 정당 하나만 가지고 200석 하면 안 돼요. 왜? 지들끼리 또 싸운다고. 앉아봐요. 앉아봐. 아, 참나. 기도 이제 그쳤습니다. 네, 잘 들어봐요. 왜 안 되냐는 이유를 알려줄게. 저쪽에는요, 정의당이란 신상정 정의당이 있어요. 정의당이 자꾸 좌로 끌고 가니까 원래 국민의힘 정당은 저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정의당이 계속 끌고 가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디까지 끌려가냐, 휴전선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우파 정당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것들이 기고만장해서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이번에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있는 어르신들이나 몇 분들이 나한테 물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러면 다시 우파 정당이 두 개로 쪼개지면 망하잖아요. 아이고, 돌대가리 나가무라 쪼다가 지냅니다. 그럼 내가 대답을 뭐라 그러냐, 내가 무슨 유치부 애들이지 합니까? 우리가 1,000만을 8월 15일 전까지 한 달에 1,000원씩 내는 이 당원을 우리가 다 들어오면 천하에 저 김기현 장로님도 장로거든. 두 손 들어 안 들어?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들어와 주세요. 다시 합칩시다. 이렇게 되는 대책이 제 1번이고, 두 번째는 안 해. 우리는 100석 이하를 해도 강화문하고는 안 해. 그러면 좋아, 맞짱 뜨자. 어떻게? 일단 비례대표는 각자가 가자. 비례대표는 뭐라고요? 비례대표 각자 가면 우리가 1,000만 명 당원을 입당해버리면 비례대표만 가지고도 21석 교섭단체가 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시 신혜식 대표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 253개 선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내가 합쳐서 할 것인가, 비례대표는 각자로 가고 각자로 할 것인가, 아니면 3분의 1은 우리한테 총선을 달라, 이거는 내가
신혜식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대표님이 하자는 대로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게 너무나 정답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되는 집구석이에요. 젊은 집구석은요, 붙으면 싸움만 하고 앉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국구 253개 중에 A군, B군, C군 꼭 당선될 지역 강남 10구 그거의 3분의 1, 3석은 우리한테 달라. 그렇죠. 경북 대구 중에서 3분의 1은 우리한테 달라. 예,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B군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거는 우리는 5분의 1만 달라. 어차피 안 될 전라도는 니들 다 가져버렸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소한 50석 정도를 해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150석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산답니다. 대한민국이. 맞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반드시 망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통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 주장인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마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흥분하고 가슴이 뜨거워도 결국은 우리가 이 일을 못 해내면 기분만 좋다가 다 말아요. 8월 15일까지 자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몇 명이요? 1,000만. 한국 교회의 대형 교단이 12개요. 전준아 왔나?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자 12개 교단이요. 통합, 합동,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12개 한기총, 한교연 12개 교단인데 그 대표들 장로대장 어디 갔어? 장로대장 오라네. 아니 그 합동전 장로대장 어디 갔어? 그러면 장로님 올라와. 12개 교단에 노회하고 지방회가 1,500개야. 1,500개 중에서 마크맨,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목사 1명, 장로 1명을 조직했는데 그러면 3,000명이요. 이것이 지난주 장춘체육관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1,700만 세례교인들이 30만 목회자들이 25만 장로가 장춘체육관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가 하나만 딱 되면 거기다가 안보단체 차관님처럼 또 여기 또 장로님들처럼 열세계들처럼 안보단체와 기독교단체가 합치면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장로 대표로서 기대하지 말고 한 방만 딱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저는 여의도 순복계 장로로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조용희 목사님의 정말 애국정신을 본받아서 이곳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나라를 지키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가 끝까지 좋은 나라 만들어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광 목사님과 함께 목숨 바쳐서 함께 할 겁니다. 25만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다 깨어나서 30만 목회자 목사님들을 섬기고 뒤에서 밀어드리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 신의 대표님.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4대 대형 메이저 유튜브 다 함께합니다. 신의 한수, 이봉규 TV, 고성국, 헬마이크 다 합니다. 우리가 결의했죠? 네, 했습니다. 반드시 자유통일 해낸다. 자유통일당 성공을 위해서 함께 뛰기로 했습니다. 다 약속하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한수 유튜브 모든
시청자들은 8월 15일 전까지 요즘 커피 한 잔이 얼마요? 대한민국을 누리는 값이 한 달에 1,000원. 커피 한 잔도 4,000원이잖아. 한 달에 1,000원씩을 내고 자유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러주자. 그래서 자유통일당으로 한 달에 1,000원 이상씩 돈을 내는 당원으로 가입해 주기를 신의 한수는 모든 방송에 그 앞에 댓글, 첫 번째 댓글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자유통일당에 다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모든 댓글을 다 달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광고 방송을 달고 있어요. 계속 방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로 우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던질 것입니다. 순교적 각오로 8월 15일까지 1,000만 명 우리 자유통일당에 다 가입하기로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일어나서 만세! 서 있어봐요, 서 있어봐요. 이렇게 밀고 가서 우리가 자 일단 앉아. 신의 대표님, 좀 아직도요 여기 안 온 사람들 있잖아요. 신의 한수 시청자, 또 이봉규 TV 시청자, 고등 TV 시청자들은요 현장에서 안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세게 좀 질러주세요. 반드시 여기 가입하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오늘 비가 오는데 그것도 하루 전에 이렇게 모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5년, 목사님은 30년 이상 애국 활동을 했는데 이 정도 모이려면요 거의 한 달 그냥 정말 열심히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읍소해야지 모이는데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모였다는 거는 대한민국이 승리할 거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모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광훈 목사님의 노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고통과 혹독한 시절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혹독한 시절입니다. 터널을 지나갈 때 제일 마지막이 어둡다고 하고 좋은 시절이 올 때 잠시 어려운 시절이 마지막에 닥칩니다. 저희는 지금 그런 터널의 끝에 와 있는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유통일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게 왜 중요하냐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은 견제하는 세력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좌로 대한민국을 적화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애국 세력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제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두저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반국가 대한민국 세력과 투쟁의 전면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거짓 선동하는 세력과의 싸움에 지금 선봉에 서 있는데 국민의힘이 서포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통일당을 국회로 진입시켜서 국민의힘을 끌고 와야 됩니다. 정당 지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에 20명 정도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비례대표가 말이죠,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나라 살린다고 뛰어다니는 국회의원들 봤습니까? 비례대표 뽑아봐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들,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정말 제대로 싸우는 국회의원 제가 봤을 때 5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말이죠, 정말 눈치 보다가 4년 다 흘려보냅니다. 그 눈치, 우리 애국세력 눈치 뭡니까? 이 자리에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기인데 국민의힘이 나서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국세력이 이제 국회로, 제도권으로 들어가야지만이 국민의힘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킨다 이겁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거의 200석 가깝게 180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80석 가지니까 오만해지고 방자해지고 기고망자해져서 결국은 정권 연장 민주당이 못하고 문재인은 실패했습니다. 내년 총선 우리에게 큰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만약에 200석, 180석 가면 오만 방자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못 지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킬 수 있는 세력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광장의 애국 세력 전광훈 목사님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1,000원씩 내는 당원 가입비 사실 힘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통일당이 여러분들의 미래와 행복 다 지켜드립니다. 1,000원이 수천만 원, 수억이 돼서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설득하세요. 진짜로 설득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살리려면 자유통일당으로 꼭 가입해야 됩니다. 국민의힘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몸을 던져서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이분들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저 건너편에 종북 주석파 쓰레기들, 대한민국을 돈먹는 저 거짓 생동 세력들, 이 세력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국민의힘은 광우병 난동 속았죠? 자기 대통령도 탄핵을 했죠? 아까 목사님이 범죄자라고 했는데 범죄에서 가장 나쁜 범죄가 폐륜범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자기 부모 자식 죽이는 범죄가 가장 악질이에요. 근데 그 자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헬레벌레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양평 고속도로 문제,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국민의힘이 뭐하고 있습니까? 저 거짓 선동 세력들 정말 차근차근 밟아서 지구 끝까지 몰아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수천만이 나와서 저 한 줌도 안 되는 종북 쓰레기들 몰아낼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겁니다. 자유통일당이 원내에 진입하면 종북 쓰레기 문재인, 이재명 깜빡에 다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응징하고 말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내고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할 겁니다. 꼭 가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할렐루야! 드디어 강화문의 외침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주 장춘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내가 그 연설 듣고 울어버렸습니다. 왜 울었느냐? 솔직히 내가 깜빵을 3번 갔다 오면서 저 양반을 대통령 만들었는데 자꾸 일본이나 왔다 갔다 하고 미국이나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 저 개새끼를 깜빵에서 쳐넣지도 않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또 실수했나 걱정하던 찰나에 드디어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화문 연설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윤석열의 속에 드는 것이 튀어나왔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북한만 쳐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 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의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후 직후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 세력의 선전선동으로부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창립된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 우리는 이겼습니다. 드디어 윤석열이 나섰습니다. 칼을 뺐습니다.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 결국 그것은 약간 은유적인데 문재인 이재명을 잡아넣겠다는 뜻이요, 뭔 뜻이요? 그렇죠. 문재인 이재명 분명히 처단하겠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에 나와서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고 북한의 인권 타협에 침묵하는 세력들, 바로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옹호하는 세력, 이게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우리가 8월 15일까지 1000만 명의 당원을 조직하여 우리가 이 광장에서 8월 15일 국민대회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님, 내가 이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 자리에 연설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5가지의 대선언을 이 엄마 대장, 요 주먹같이 생겨가지고 내 주먹이 커가지고 대는 보이지도 않았어.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은
엄마 대장의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들으실래요? 중요한 오늘 행사 전체 중에 제일 중요한 선언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전 국민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1,700만 세례교인 여러분, 그리고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 여러분, 당신들이 경상도에 살든지 충청도에 살든지 전라도에 살든지 전 국민은 이 대선언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유통일을 위한 1천만 서명 운동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은 세 분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00만 명은 자유통일당에 1,000원 이상 내는 당원으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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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광화문 1,800만은 3,506개 자유마을 A조, B조에 반드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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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애국운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선교 카드에 1천만 명이 반드시 가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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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핸드폰 통신사의 이동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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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너라 TV와 1천만 방송 TV에 하루에 한 번씩 꼭 참여하고 구독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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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여섯 번째, 광화문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1,850만 명은 자유일보 신청하여 구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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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의 8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 피를 흘리지 않고는 자유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의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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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장 잘했어. 내가 이 애국운동 광화문에 총사령관으로서, 내가 총사령관 맞죠? 네. 아니야 그러면? 맞아요. 맞죠? 네. 이 일을 진행하면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언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조선일보가요, 오늘도 이 보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저 반대편에 우리의 3분의 1도 안 모인 저거요 사진을 더 크게 찍어서 보도합니다. 도대체가 대한민국의 우파 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당신들 두고는 자유통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개의 결의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중에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언론이 없으니까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하라 TV, 신의 한수, 이봉규 TV, 또 고성국 TV, 펜의 마이크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너하라 TV만 들으면 안 돼. 하루에 한 번씩 거기에 들어보면요, 여러분들은요 박사학위 받을 만한 능력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 하루에 2천만 명 이상이 클릭이 될 거라고. 그러면 저 언론사들이 사실 유지가 돼요. 우리 저 신혜한수 대표님 간다고 뭐 솔직히 다 아니까 우리 4대 유튜브요. 예. 제가 재정적으로 지원 안 하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힘들죠. 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포함해서 4대 유튜브 등 이 애국 활동하는 시민단체 유튜브 전광훈 목사님한테 무려 25년 전부터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박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지금 한계점이 왔단 말이야. 나도 하나고 국민들은 5,300만인데 내가 어떻게 다 먹여 살려? 그런데 돈 한 푼도 안 내고 나라를 구할 길이 뭐냐? 신의 한 수에 하루에 2천만 명이 클릭을 해버리면 감사합니다. 앞으로 강화문 운동비요. 지금은 내가 내지만 대표님이 제가 내겠습니다. 다 낼 거예요, 대표님. 교회도 짓겠습니다. 교회도 지어준다는 사람 봐요. 제가 짓겠습니다. 아니 그걸 못하냐면요. 이게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한번 해줄 용기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 결의안 6개를 꼭 실천해 주시길 바라고,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시대가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 첫 번째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나는 조영기, 김중건, 한경지 그들 생각과 30년 전에 20년 전에 난 다 알았어요. 난 그분들의 말귀를 알아들었어. 아, 반드시 대한민국만 한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 바로 시청 앞에 여기에서 제가 10만 명을 모아놓고 경고했어요. 보세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냐고. 반드시 대한민국만 한다 하고 내가 연설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 짧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죠. 할렐루야! 우리 연말까지 애국 메시지 받기 1,000만 명 서명을 완성해서 대한민국의 주인을 만들어냅시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1,000만 명 집회를 매일같이 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몸은 집에 계셔도 마음은 시청 앞으로 매일같이 모여서 1,000만 명이 매일같이 이런 집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1,000만 애국 메시지 받는 서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청교도 영성훈련은 이 목표를 연말까지 온전히 완성하여 매일같이 오늘 이 귀하신 연사님들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메시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탄생되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다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입니다. 집행유예. 이명박 장로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집행유예 받았어. 당신이 530만 표를 다 까먹을 자격이 있어. 정신 차리세요, 장로님. 나는 장로님을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야. 앞으로 1년 9개월 동안 다시 한번 두고 볼 텐데 뭐라고요?
하면서 세운 나라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어. 오늘 6월 6일 현충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그들의 영혼을 대신하여 내가 당신에게 말할 거야. 이 나라는 우리의 피값으로 세워진 나라야. 더 이상 장난치지 마.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이와 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누가 구전한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 노래로 좌파 중독주의 100만 반란을 일으키는 너희들 이 노래 잘 들어. 알았지? 아, 대한민국입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어림도 없어. 뭐라고? 100만 밀란? 아유, 저우다. 이때 모인 전체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사진을. 어마어마해요. 10만 명이 모였어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모인 건 저리 가라요. 이렇게 모였을 때 내가 핵심된 말이 이겁니다. 이명박 장로님, 나는 당신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우리 대표님도 깜빵 갔다 왔죠. 그 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 집회하다가 제가 특수공무 집행 방해로 몇 달 살았어요? 3달 살고 나서 뭐든지 대가 없이는 불가능. 저렇게 잘생긴 대표님은 아닙니다. 깜빵에 세단 갔잖아. 나는 그때는 그래도 깜빵 안 갔고 목사님은 그때 또 선거법으로 고통받았죠. 집행유예. 아니 이 집회한 것 때문에. 네, 집회한 것 때문에 또. 이때 제가 한 말의 핵심이 뭐냐. 이명박 장로님, 누가 당신을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 세운 것은 한국 경제는 가만하도 잘 되게 돼 있어. 종북 주사파를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맞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이명박 장로님이 결국은 내 말을 안 듣다. 그렇죠. 대통령을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여의도에 이용훈 목사님 데려다가 저녁 먹고, 오정현 목사님 데려다 먹고, 김상환 목사님 데려다 저녁 먹고, 주일날 정강훈은 한 번도 청와대 와서 밥도 한 번 안 먹여주고. 그래, 난 그걸 섭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 이게 나라가. 그때 종북 주사파를 싹 척결했으면 탄핵이 없었습니다. 탄핵이. 그분도 깜빵 안 갔겠죠. 그렇죠. 안 갔죠. 박근혜도 깜빵 안 갔겠죠. 안 갔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결국 깜빵 가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집도 다 뺏겼습니다. 그다음 경매 다 넘어갔어요. 두 번째 기회, 황교안 장로님이 당 대표할 때에 바로 강원 광장에서 자, 여러분과 제가 눈물 나는 투쟁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했습니까? 첫째는 조국 대한민국, 두 번째는 뭐냐? 황교안을 위해서 한 거라고. 내가 상원 의원들에게 보여줄 영상을 여러분이 참석한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감격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으로 자유 통일해 봅시다.
황교안 장로님이 우리와 같이 했으면 사실 그때 우리가 이겼죠. 이기고 목사님과 함께 했으면 지금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황교안이 될 수 있어요. 황교안이가 대통령도 될 수 있었죠. 그럼요. 그때 광화문에서 목사님과 함께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한쪽 저기 지금 교보문고 쪽은 우리 애국 세력, 그리고 반대편에 세종문화에 가는 국민의힘 조금 같이 함께 안 한 거예요. 네, 끝까지 따로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총선 때는 우리 말 안 듣고 정말 애국적인 사람들 공천하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유승민 손잡고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악법이란 악법이 다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국가보안법도 위험하죠. 지금 검수완박도 민주당이 진행시켰죠. 결국 황교안이 총선 폭망했는데 그래도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님이 자리를 지키면서 그 당시에 대안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 말씀하셔서 결국 그래도 정권 교체된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신혜식 대표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거짓말쟁이 될 뻔했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예. 근데 더 내가 결심한 것은 내가 종로경찰서에 구속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바로 전날 하루 전에 황교안 장로님의 여자 사모님의 여자 비서가 우리 남순희 수행비서한테 뭐라고 통보했냐? 오늘부로 목사님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걸로 황교안은 장례식 끝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교환하면 됩니까? 내가 깜빵 가면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 나는 깜빵 안에서도 문재인을 해치운 사람이야. 내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지도자들이 판단력이 안 서냐고. 그렇게 판단력이 안 서냐고. 그리고 황교안 장로님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 돼. 왜? 그때 총리했잖아. 총리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서 계엄령을 선포해야죠. 맞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다
다 흘러간 지나간 옛날 얘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대통령 해갔다고 가냘프게 대통령 후보 자꾸 나오고, 나는 그래서 한국의 지도자들 보면 이 말을 내가 왜 고비고비마다 역사의 전국의 병점마다 내가 왜 설명하느냐. 다음에 우리가 120석을 만들어 줄 테니 그 후에는 그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정당이 그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 역사에 내가 다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하도 내가 속아봤기 때문에 말로는 할 수 없어. 제도적으로 우리는 국민의힘 정당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 51석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대표님이 내 옆에서 증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가 여비서를 통해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도 또 광화문 세력이 들어왔나 봐요. 이 앞에 바로 코리아나 호텔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다 모였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다 모여서 원로들과 이거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황교안 대표의 부인이 이 자리에 와서 해명까지 하고 갔어요. 아, 뜻은 그런 게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또 뒤에 가서 뒤통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사실 총선을 폭망시켰기 때문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나마 전광훈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억 생생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우리 우파 내부에서도.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새해 연두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밝혔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의 미래의 지도자는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지금 조국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이 말씀하고 그때 우리 광화문으로 다 들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전광훈 목사님의 그런 선지자적인 능력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깜빵에 갔을 거예요. 이걸 이 정권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만든 건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윤석열 주변에 있는 측근들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바로 광화문 세력과 전광훈 목사님이란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청와대 앞 분수학 광장에서 아스팔트 투쟁 사진 하나만 보여주고 곧 마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이 전날 진눈깨비가 와서 아스팔트가 다 얼음으로 얼었어요. 얼은 상태에서 스트로프 한 장 깔고 모포를 덮고 이 투쟁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사진 하나가 외신을 통하여 외국으로 전파되고 불란서의 르몽르지 BBC 방송, 그 다음에 CNN,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해외 외신 기자회견을 2번 했어요. 2번. 왜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길거리에 잠을 재우냐. 내가 재운 게 아니다. 스스로 나왔다. 그래서 왜 나왔다고 생각하느냐. 문재인이 간첩이기 때문에 나온 거다. 이래서 전 세계에 이게 타전이 된 거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일을 오늘까지 같이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싸움이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에서 200석인데 그 중에도 먼저 1차적 싸움이 3주밖에 안 남았어요. 3주. 이제 8월 15일 날 이 자리에서 국민대회를 하는데 지금 경찰들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빼곡히 모였는데도 차선을 확대 안 해주시는데 이따가 민노총이 할 때 차선 열어주는지 안 되는지 내가 보고, 만약에 민노총은 열어주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가둬놓으면 내가 다시 나와서 당신들 가만 안 둡니다. 반드시 내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차별 대우를 해도 이렇게 하냐 말이야.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 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8월 15일까지 1천만 명의 당원을 조직하여 이 자리에 다 모이기로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그것이 바로 200석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선거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 4월 10일 날 6시에 모든 방송들이 카운트다운 10, 9, 8, 7, 6, 5, 4, 3, 2, 1 할 때에 자유우파 국회의원들 214석! 그때 여러분과 저는 전국의 방에 있던 자들이 다 일어났어. 전 세계 모든 동포들이 일어나서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불러야 돼. 내 나이가 어때서. 예행연습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요. 내 나이가 어땠어요? 자,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오늘 여러분 모임 자체 이것만 해도 승리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요. 가보자. 야야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은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의 사랑이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보자니 어느새 미쳐지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애국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만세! 이겼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모두의 심리전이 있습니다. 뭐냐? 이재명, 문재인 이거 보고 있나? 그것보다가 더 확실한 뭐냐? 김정은 보라 이 말이야. 왜? 김정은이가 7월 27일 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제2의 6.25를 일으키려고 우리가 이 영상을 와이머그 장관 영상을 계속 돌렸더니 이 자식들이 작전을 피하여 평택의 미군 부대를 점령하려고 7월 27일 날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자, 탄로 났어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내 동상을 해체하라. 절명을 철수하라. 27일 평택의 미군 기지를 포위하는 인간 띄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 미군 기지 450만 평, 둘레 18km를 핑크색 차원을 이용해서 완전 포위하고 평화협정 할 거 아니면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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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 자, 쟤들은 쇼를 하려고 기습적으로 광화문에서 평택으로 옮겼어요. 이게 오늘이 쟤들이 예행 연습하는 날인데, 근데 그것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개딸들이 뭘 개딸들이라고 그러니까? 애혁의 딸이라고 그러는데요. 나는 개 같은 년인 줄 알았어. 지금 하는 짓거리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민노총이 앞장 안 서고 정교조는 뒤에서 밀고 개딸들이 앞장서서 미군 부대 진입을 시도하겠다. 왜?
여자들이니까 진입하면 뭐 성추행 당했다 이러려고 막 뒤로 나자빠지고 경찰들이 만지면 해도 성폭행했다 막 나자빠지고 이 쇼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뭐냐, 이태원 사고 일어난 거 있죠. 뒤에서 밀어가지고 이태원 사고 일어난 걸 영상을 내가 계속 보니까 죽는 사람 따로 있고 뒤에서 미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 밀어 뒤에서 이렇게 하고 밀어 그 바닥이 말이죠 여러분들 웬만하면 밀리지가 않는데 많은 사람들 얘기가 미끄러운 액체가 있었다. 그래서 미끄러질 수뿐이 없는 그런 액체가 있었는데 누군가 부었다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하하. 그러면 나는 그 수법을 7월 27일 날 평택에서 뒤에서 밀면 앞에 있는 사람은 안 들어가고 싶어도 강제로 밀려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 또 삼성 장군 어디 갔어? 왜 빨리 내려가고 난리야.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와요. 어서 장군님. 하사라고 말을 자꾸 안 듣고 난리야. 별 3개라고. 자, 장군님, 평택 미군 부지 거기 가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에 2만 5천 명의 동원령을 내렸거든요. 여자들, 개딸들이. 그러면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담은 뭐 넘기 힘듭니다. 담은 넘기 힘들어. 그러면 여자들입니다. 결국은 게이트 문으로 들어갈 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는 미군 부지요. 한국에서 빌려줬지만 대한민국 헌법이 통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헌법이 지배하는데 맞죠? 거기는 미국의 대사관처럼. 한국 안에 있어도 그거는 미국 땅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도 대비를 하고 하겠지만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 경찰하고 충돌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충돌을 신체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압도해서 스스로 물러가든지 저는 조금 그 가능성이 보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대비를 하면 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 1~2%의 가능성도 봅니다. 여간 이번에 우리가 하는 것은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주는 시그널, 북한에 주는 시그널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자, 이것은요 국제적으로 뉴스가 나가요. CNN을 비롯해서 생중계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개딸들하고